엔비디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5억 달러가 12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10월 12일까지 못 받으면 끝이야. 계약 취소, 위약금 청구, 그리고 영원한 결별. 남은 시간 단 72시간. 미국 SSD 제조 2위 웨스턴 디지털. 5억 달러 받고 5번 실패. 마이크론 12시간 만에 과열. 인텔 속도 35% 부족. 전 세계 SSD 제조사가 전멸했습니다. 젠슨 황이 마지막 번호를 눌렀습니다. 1년 전 자신이 품질 불량이라며 걷어찬 회사. 삼성전자. 하지만 삼성이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5억 달러 받은 미국 대기업이 5번 실패한 그 테스트. 삼성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72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세상을 뒤집은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42살이고요. 엔비디아에서 12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DGX 스파크 프로젝트 총괄 부사장으로 AI 슈퍼컴퓨터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캘리포니아 산호세 엔비디아 본사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상대는 웨스턴 디지털이었죠.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스토리지 기업입니다. 시게이트와 함께 세계 양대 HDD 제조사로 불리는 회사였어요. 5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DGX 스파크에 들어갈 SSD 전량을 그들이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회의실에서 젠슨 황 CEO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측 임원이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DGX 스파크는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초당 1000조 원 연산이 가능한 데스크톱형 AI 슈퍼컴퓨터. 그동안 엔비디아 제품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용이었죠. 이번엔 달랐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궤도 계산에 쓰겠다고 했죠. 출시일은 10월 10일로 잡혔습니다. 8월 초 웨스턴 디지털에서 첫 번째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검증 연구소로 직접 내려갔어요. 엔지니어들이 샘플 50개를 챔버에 넣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시작이었죠. 85도 고온 환경. AI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열을 냅니다. SSD가 이 온도를 견뎌야 했어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12분 후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떴습니다. 시스템 다운. 샘플 50개 중 38개가 동시에 멈춘 겁니다. 불량률 76%였죠. 저는 웨스턴 디지털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샘플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믿었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9월 첫째 주, 두 번째 샘플.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6분 만에 다운됐어요. 불량률 82%. 세 번째 샘플. 9분. 넷째 샘플. 15분. 다섯 번째 샘플. 18분. 총 5번의 테스트, 5번의 실패였습니다. 매번 웨스턴 디지털은 같은 말만 반복했죠. 다음엔 해결하겠습니다. 9월 28일, 출시 2주 전이었습니다. 젠슨의 긴급 호출이 왔어요. 전략기획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SSD 쓸 수 있나?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번 전부 실패했습니다. 평균 작동 시간 12분입니다. 젠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머스크는 10월 10일까지 받겠다고 했어. 스타쉽 발사 전에.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나? 젠슨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억 달러를 날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어요. 그가 계약을 취소하면 엔비디아의 신뢰도가 무너질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어요. 핸드폰 화면에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젠슨이 스피커폰을 켰어요. 마크, 젠슨. 머스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10월 13일 스타쉽 5번째 시험 비행이 있어. 그 전날까지
DGX 스파크를 받아야 해. 알고 있습니다. 젠슨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있더군. SSD에 문제가 생겼다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사실인가? 젠슨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해결 중입니다. 일시적? 머스크가 비웃었습니다. 젠슨, 나는 로켓을 쏘는 사람이야. 일시적 문제로 로켓이 터지면 사람이 죽어. 당신도 알겠지만 내 시간은 금이야. 이해합니다. 10월 12일까지 못 받으면 계약 취소야. 환불받고 위약금도 청구할 거야. 그리고 다신 엔비디아 제품 안 써. 머스크가 선언했습니다. 72시간 남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72시간?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금이 9월 28일인데 10월 12일까지면 2주인데요. 젠슨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제작 4일, 품질 검증 2일, 포장 및 운송 6일. 총 12일 필요해. 지금부터 12일 후가 10월 10일이야. 샘플 테스트는 3일 안에 끝내야 해. 그러니까 72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SSD 제조사에 연락해. 젠슨이 명령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끝났어. 다른 업체 찾아. 저는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공급망팀을 긴급 소집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SSD 제조사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이고 신뢰도가 높았죠. 9월 29일 새벽 2시, 마이크론 샘플 30개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85도 고온 환경, 6시간 경과, 샘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죠. 9시간 후, 온도를 90도로 올렸습니다. AI 슈퍼컴퓨터는 극한 상황에서 95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30분 만에 샘플 23개가 다운됐습니다. 발열 관리 실패였어요. 마이크론 탈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텔. 그들도 SSD를 만듭니다. 9월 29일 오후, 샘플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DGX 스파크는 초당 14.5GB 읽기 속도가 필요했죠. 인텔 SSD는 9.8GB였습니다. 35% 미달이었어요. 인텔도 탈락. 세 번째, SK 하이닉스.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72시간 내 샘플 준비 가능합니까? 상대방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안 됐습니다. 9월 30일 새벽 4시.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24시간.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슨이 들어왔죠. 마크, 선택지가 뭐가 남았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요 업체는 다 테스트했습니다. 삼성은? 젠슨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CTO 스티븐 존스였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삼성은 안 됩니다. 스티븐 존스 CTO가 회의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삼성은 절대 안 됩니다. 그가 다시 외쳤습니다. CEO님, 1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젠슨이 팔짱을 꼈습니다. 설명해보게. 2024년 8월입니다. 스티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DGX H200 프로젝트 할 때 삼성 SSD를 테스트했습니다. 품질 불량으로 탈락시켰죠. 제가 직접 보고서 썼습니다. 저는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1년 전 그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삼성 SSD가 탈락한 건 알고 있었어요. 품질 불량이었나? 젠슨이 물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스티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을 선택한 겁니다. 제 친구가 웨스턴 디지털 수석 엔지니어거든요. 그 회사 기술력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라고요? 개인적 친분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을 밀었던 건가요? 마크. 젠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1년 전 삼성 탈락 보고서 가지고 있나? 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찾았죠. 2024년 8월 15일자 보고서였어요. 화면에 띄워보게.
프로젝터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 테스트 개요. 두 번째 페이지, 성능 데이터. 세 번째 페이지. 잠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젠슨이 물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삼성 SSD 테스트 데이터를 보니 발열 관리 89점, 속도 92점, 안정성 87점입니다. 합격 기준이 85점인데요. 뭐? 젠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부적합 판정입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부적합 사유가 전략적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고려사항? 젠슨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티븐을 쳐다봤어요. 설명해보게, 스티븐. 젠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략적 고려사항이 뭔가? 스티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당시 웨스턴 디지털과 장기 계약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파트너십 강화 차원이었죠. 파트너십? 젠슨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자네 친구가 웨스턴 디지털에 있으니까 밀어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스티븐이 부인했습니다.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젠슨이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5억 달러 날리고 일론 머스크한테 계약 취소당할 위기야. 저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어요. CEO님,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삼성 SSD 테스트 샘플이 20개였는데요. 불량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량률 0%입니다. 젠슨이 스티븐을 노려봤습니다. 불량률 제로인 제품을 품질 불량으로 떨어뜨렸어?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스티븐이 중얼거렸습니다. 틀린 판단이었어? 젠슨이 소리쳤습니다. 자네 개인적 친분 때문에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1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가 정치적 이유로 배제했던 거죠. 젠슨이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에 연락해. 마크, 자네가 해. 하지만 스티븐이 반대했습니다. 닥쳐. 젠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티븐, 자넨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더 이상 의견 필요 없어. 스티븐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9월 30일 오전 6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삼성전자 미주총괄 조상련 부사장 번호를 찾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조상련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부사장님, 저 엔비디아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조 부사장님, 저 엔비디아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통화 너머로 조상련 부사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스 부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DGX 스파크 프로젝트에 삼성 SSD가 필요합니다. 72시간 내 샘플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조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합니다. 데이비스 부사장님. 조 부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년 전 기억하십니까? 당신네 회사가 우리 SSD를 품질 불량으로 떨어뜨렸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불량률 제로였는데 탈락했어요. 이유도 모르고요. 그건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조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AMD, 구글, 메타향 SSD 주문으로 화성 공장이 풀가동 중입니다. 72시간 내 샘플 준비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간청했습니다. 1년 전 일은 우리 실수였습니다. CTO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실수? 조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5억 달러 계약을 다른 데 주고 이제 와서 급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상황이 급박합니다. 일론 머스크 계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건 당신네 문제 아닙니까? 전화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젠슨 황 CEO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조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대기음이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젠슨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CEO님 통화 요청했습니다. 젠슨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어요. 조 부사장님, 저는 젠슨 황입니다. 황 CEO님, 조상년 부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부탁드립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72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삼성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황 CEO님도 아시다시피 1년 전 우리를 거절하셨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젠슨이 인정했습니다. CTO의 잘못된 판단을 제가 막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죠. 72시간이요? 조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샘플 제작, 항공 운송, 검증까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보고는 하겠습니다. 1시간 후 연락드리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젠슨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입장이 됐군. 네. 저도 인정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핸드폰 화면에 조상현 부사장 이름이 떴습니다. 젠슨이 스피커폰을 켰어요. 황 CEO님, 회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젠슨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 부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72시간 특급 가동입니다. 우리 엔지니어 50명을 비상 소집해야 해요. 주말 반납하고 밤새 일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비용은 샘플 10개에 50만 달러입니다. 통상 가격의 10배예요. 항공 전세기, 긴급 인력 동원 비용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 부사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품이 합격하면 장기 계약 논의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백업 취급은 안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젠슨이 약속했습니다. HBM에 이어 SSD도 파트너십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2일 오전 샘플 10개를 산호세로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젠슨이 저를 봤어요. 마크, 72시간 카운트다운 시작이야.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새벽 2시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이재용 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들었어요. 조상년 부사장이 나중에 이야기해준 내용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엔비디아를 도와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1년 전 그들이 우리를 거절했지만 이번엔 우리가 기술로 증명할 차례다. 화성 캠퍼스 SSD 연구동에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3시 엔지니어 50명이 긴급 소집됐어요. 주말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PM921 생산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8세대 V-낸드 적층 작업, 5나노 컨트롤러 조립, 발열 관리 시스템 최적화, 모든 공정이 동시에 돌아갔어요. 김태준 수석 엔지니어가 팀원들에게 말했답니다. 72시간 안에 엔비디아 기준을 넘어서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주자. 10월 1일 오전 9시 첫 번째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85도 고온, 영하 40도 저온, 연속 48시간 가동. 모든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오후 6시 샘플 10개 전부 합격이었습니다. 단 한 개의 불량도 없었어요. 10월 2일 새벽 5시 인천공항 삼성 직원이 샘플 10개를 들고 대한항공 화물 전세기에 올랐습니다. 산호세 직항이었어요. 비행시간 11시간. 저는 산호세 공항에서 대기했습니다. 10월 2일 현지 시간 오전 9시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화물이 나왔습니다. 은색 케이스였죠. 저는 직접 받았어요. 무게가 5kg 정도 됐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검증 연구소로 내려갔어요. 엔지니어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PM921 SSD 10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샘플들이 챔버에 들어갔습니다. 85도 고온 환경,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은 시간 48시간. 삼성의 기술이 세계 최고인지 증명할 순간이었습니다. 조상련 부사장이 나중에 이야기해준 내용입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죠. 10월 1일 새벽 2시.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이재용 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도와라. 회장이 말했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1년 전 그들이 우리를 거절했지만 이번엔 우리가 기술로 증명할 차례다. 새벽 3시. SSD 연구동에 비상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엔지니어 50명 긴급 소집이었어요. 김태준 수석 엔지니어가 첫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1년 전 삼성 SSD가 탈락했을 때 가장 분했던 사람이었죠.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새벽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김 수석이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엔비디아 기준을 넘어서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줄 기회입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수석님, 저 석 달째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최은지 선임도 있었습니다. 신혼 3개월 차였죠. 허니문을 미루고 출근한 거였어요. 남편이 이해해줬답니다. 새벽 4시. 생산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PM921 특급 제작이 시작된 거죠. 8세대 V-낸드 적층 작업부터였습니다. 128단 적층.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공정이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AI 기반 불량 예측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정을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는 시스템이었죠. 1년 전에는 없던 기술이었어요. 오전 9시. 5나노 컨트롤러 조립 단계였습니다. 김태준 수석이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했어요. 0.001mm 오차도 허용 안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최은지 선임은 발열 관리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실패한 부분이었죠. 삼성은 완전히 새로운 냉각 구조를 설계했어요. 오후 3시. 첫 번째 샘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체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TSV 공정 미세 불량이었습니다. 폐기합니다. 김 수석이 결정했습니다. 다시 시작. 팀원들이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했어요. 밤 10시. 두 번째 샘플.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기준을 넘었어요. 계속 만듭니다. 김 수석이 지시했습니다. 10개 필요합니다. 10월 2일 새벽 1시. 샘플 10개가 완성됐습니다. 48시간 만이었죠. 바로 극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85도 고온, 영하 40도 저온, 48시간 연속 가동. 삼성 내부 기준이었어요. 10월 2일 새벽 3시. 테스트 완료. 샘플 10개 전부 합격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최은지 선임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해냈어. 김태준 수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러. 새벽 5시. 인천공항. 삼성 직원이 은색 케이스를 들고 대한항공 화물 전세기에 올랐습니다. 산옷의 직행이었어요. 케이스 안에는 72시간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의 자존심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1시간 후 샘플은 제 손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10월 2일 오전 10시. 챔버 안 온도가 8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 PM921 샘플 10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옆에는 검증팀 엔지니어 5명이 함께 있었죠. 웨스턴 디지털은 12분 만에 다운됐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1시간 경과. 샘플 10개 모두 정상 작동 중. 온도 85도 유지. 에러 제로. 3시간.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시간. 변화 없음. 12시간 후, 오후 10시였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커피를 5잔 마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12분이었는데요. 한국 기술이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18시간 경과. 10월 3일 새벽 4시. 샘플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불량 제로. 성능 저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온 테스트 들어갑니다. 엔지니어가 챔버 온도를 조정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어요. AI 시스템이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때를 가정한 겁니다. 6시간 더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샘플 10개 모두 정상이었어요. 이어서 연속 가동 테스트였습니다.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리는 거죠. 웨스턴 디지털은 2단계에서 매번 실패했었습니다. 10월 3일 오전 11시 테스트 시작. 10월 5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저는 교대로 회의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어요. 2시간 자고 4시간 모니터링하고 또 2시간 자고. 10월 4일 밤 11시. 36시간째였습니다. 젠슨이 연구소로 내려왔어요. 어떤가? 그가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36시간 동안 에러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젠슨이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발열 관리 지수 98점, 읽기 속도 14.7GB, 우리 기준보다 높았어요. 쓰기 속도도 마찬가지였죠. 이재용 회장이 72시간 만에 뭘 만든 거야? 젠슨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10월 5일 오전 11시. 48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 종료. 샘플 10개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불량 제로, 성능 저하 제로, 외관 손상 제로. 합격입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삼성 PM921 모든 테스트 통과. 연구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젠슨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바로 생산 들어가. 일론한테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스티븐 존스 CTO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합격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완벽하게요. 스티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군. 1년 전에도 지금도. 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표였어요. 젠슨한테 전해주게. 내 개인적 판단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어. 책임지겠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스티븐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DGX 스파크 10월 10일 납품 확정. 답장이 5분 만에 왔습니다. 잘했어. 10월 12일에 보자. 72시간의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10월 10일 오전 9시 DGX 스파크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삼성 PM921 SSD가 탑재된 첫 번째 제품이었죠. 포장팀이 조심스럽게 시스템을 박스에 넣었어요. 엔비디아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케이스였습니다. 무게 45kg. 저는 직접 배송 트럭에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텍사스 오스틴. 스페이스X 본사였어요. 10월 11일 오후 3시. 배송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수령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머스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테스트한다. 젠슨이랑 같이 와라. 10월 12일 오전 8시. 저와 젠슨은 스페이스X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머스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작하자.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내 시간은 귀하니까. DGX 스파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전원을 켰어요. 부팅 시간 8초. 화면이 켜졌습니다. 스타쉽 5차 발사 궤도 시뮬레이션 돌려봐. 머스크가 지시했습니다. 엔지니어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실시간 계산이 시작됐죠. 예상 처리 시간은 45분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2시간 걸렸던 작업이에요. 32분 후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머스크가 결과를 확인했어요. 정확도 99.8%. 머스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속도는 예상보다 30% 빠르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이 SSD가 삼성 거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PM921입니다. 읽기 속도가 얼마지? 14.7GB입니다. 머스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내가 써본 것 중 가장 빠르네. 발열은? 챔버 테스트에서 85도 환경, 48시간 무정지 작동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군. 머스크가 젠슨을 봤습니다. 이거면 되겠어? 계약 유지야. 감사합니다. 젠슨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10월 13일 새벽 5시.
텍사스 보카치카 발사장. 스타쉽 5차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젠슨은 관제실에서 지켜봤어요. 머스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사 10초 전. 9, 8, 7.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엔진이 점화됐어요. 스타쉽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DGX 스파크가 실시간으로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죠. 고도, 속도, 각도, 연료 소비율. 8분 후 스타쉽이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머스크가 우리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날 오후 머스크의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스타쉽 5차 발사 성공. 엔비디아 DGX 스파크 덕분에 완벽한 궤도 계산 가능했다. 특히 삼성 PM921 SSD의 성능이 놀라웠다. 한국 기술 최고. 트윗은 30분 만에 50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1시간 후엔 100만을 넘었어요.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CNBC 모두가 삼성 PM921을 다뤘죠. 테크크런치 헤드라인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삼성 SSD 스타쉽 성공 뒤에 한국 기술. 한국에선 더 뜨거웠습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였어요. 10월 14일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600조 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72시간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시간 낮 12시 블룸버그 긴급 속보가 떴어요. 삼성 SSD 스타쉽 성공 뒷받침.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인정. 30분 후 로이터가 뒤따랐습니다. 엔비디아 삼성 파트너십. AI 반도체 판도 바꾼다. CNBC는 생방송 속보로 다뤘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72시간 만에 만든 SSD가 스타쉽을 성공시켰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네요. 오후 2시 월스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2.8% 상승. 삼성과의 공급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었죠. 반대로 웨스턴 디지털은 급락했습니다. 5.2% 하락. 5억 달러 계약 실패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AMD도 긴장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에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독점 공급 계약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인텔 본사에선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35% 속도 부족으로 탈락한 자신들과 달리 삼성은 모든 기준을 초과 달성했으니까요. 한국은 더 뜨거웠습니다. 시차 때문에 10월 14일 새벽이었죠. 오전 9시 증시 개장.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시초가 98,000원에서 30분 만에 10만 원 돌파.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거래량이 평소의 3배로 폭증했습니다. 오전 11시엔 10만 5천원까지 치솟았죠. 시가총액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화성 캠퍼스에선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72시간 프로젝트 팀원 50명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조상련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걸 여러분이 72시간 만에 증명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도 전달됐어요. 여러분이 삼성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오후 2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움직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AI 메모리 풀셋 공급사로 입지가 강화됐다는 분석이었죠. JP모건도 뒤따랐습니다. 2026년 실적 20% 증가 예상. 투자 의견 매수 유지. 한국 언론도 일면을 할애했습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모두가 72시간의 기적을 다뤘어요. SNS에선 삼성 PM921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은 24시간 만에 300만 좋아요를 넘었죠. 저는 산호세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72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세상이 삼성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젠슨이었어요. 마크, 2주 후 한국 간다. 같이 가자. 10월 28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젠슨 황 CEO가 입국했습니다. 15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삼성과의 협력 확대하러 왔습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도 함께 왔습니다. 엔비디아 수행단 일원으로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사.
이재용 회장이 직접 로비에서 맞이했습니다. 젠슨 CEO님 환영합니다. 이 회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회장님, 72시간의 기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슨이 답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측 임원 20명이 마주 앉았어요. 젠슨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1년 전 삼성을 거부한 건 우리 실수였습니다. PM922를 보고 깨달았어요. 삼성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이재용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 HBM과 SSD 풀셋 공급이었어요. 조상련 부사장이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에 HBM3와 PM922를 동시 공급하겠습니다. AI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젠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공급망을 단순화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안건 HBM4였습니다. 차세대 메모리죠. 2027년 출시 예정인 HBM4 우선 공급권을 원합니다. 젠슨이 요청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회장이 답했습니다. 대신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최소 3년, 5년 하죠. 젠슨이 제안했습니다. 삼성을 대체 불가 파트너로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계약서 초안이 오갔습니다. 연간 공급 규모 12조 원, HBM 8조, SSD 4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72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위기였거든요. 이제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오후 6시 계약 체결식. 젠슨과 이재용 회장이 사인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녁 회동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합류했어요. 자율주행 협력 논의였죠. 식사 중에 젠슨이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72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 제 일일 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젠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삼성에 전화 안 걸었으면 우린 끝이었어. 고맙네. 이재용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비스 부사장님, 우리 엔지니어들도 72시간 잠 안 자고 일했습니다. 서로 고마운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죠. 블룸버그 엔비디아 삼성 12조 원 계약, AI 반도체 판도 바뀐다. 로이터 젠슨 황 15년 만방한 삼성을 대체 불가 파트너로. 월스트리트 저널 72시간 만에 역전된 운명, 한국 기술력의 승리.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10만 원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총 600조, 반도체 왕좌 복귀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짜 힘은 위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것을. 72시간, 5억 달러 배신, 5번의 실패, 그리고 한국의 기적. 세상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DGX 스파크의 PM921 SSD를 공급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삼성 PM921 연속 읽기 속도 14.5GB, 최대 4TB 용량의 업계 최고 사양 SSD입니다. 8세대 V-NAND와 5나노 컨트롤러를 적용한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죠. 엔비디아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첫 번째 고객은 일론 머스크였고 그 안에 삼성 SSD가 탑재됐습니다. HBM3에 이어 이제 SSD까지.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풀셋을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완성형 파트너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사상 처음 10만 원 돌파. 시가총액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15년 만 한국 방문. AI 시대의 심장이 된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의 PM921과 HBM 기술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기술 최고. 댓글을 세계가 인정한 삼성전자가 대단하다면 삼성 자랑스럽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